기사 스크랩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 이후 나온 기사들 중에서 제일 화두가 될 만한 기사는 손아섭 선수 이야기입니다. 어찌됐든 한화에서는 미안은 만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손아섭 선수랑 계약을 하기는 할 텐데 언제 할 것인지가 좀 관건이긴 했었죠. 근데 다만 손아섭 선수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계약들이 있었을 것이고 한화 입장에서도 굳이 손아섭 선수가 아쉬운 입장도 분명 아니기도 하고 그냥 미아만 만들지 않겠다라는 당위성 아래에서 계약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구단은 전에 이제 기사로는 제대로 된 협상을 한 적이 없다,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제대로 된 협상을 하고 손아섭 선수에 대한 뭐 테이블 협상을 마무리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하든지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게 예우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협상 테이블을 계속 이어갔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고, 빨라도 다음 주 화요일쯤 이야기가 좀 나오기는 하겠죠. 일단은 사이엔드 트레이드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는 가운데 최후 통첩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해서 그 기준점을 이제 3번 정도 내렸다라는 게 정론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오피셜처럼 나온 이야기인데 그것보다도 더 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는 합니다. 어쨌든 한화는 최후 통첩, 최후의 계약 규모를 이제 제시를 했고, 이제는 손아섭 선수가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라는 이야기. 여기에 아예 손아섭 선수도 역제안을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한화에서는 그 부분도 좀 받아들이는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핑퐁은 좀 있는 것 같기는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동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다, 기사들 내용 보니까. 여기서 이제 손혁 단장이 이제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이야기해 붙던 부분이 며칠 전 구단 제안을 손아섭 측에 전달했고, 시장 상황에 급변동하지 않는다면 손아섭 선수가 한화랑 계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이제 사이엔트 트레이드 같은 걸 생각했다면 진작 진행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반증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후 상황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랑 함께한다, 그러니까 미안은 만들지 않겠다라는 취지 정도는 확실히. 근데 이 말이 살짝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상금은 구단의 뜻에 따라서 덜 받을 수 있다는 게 다른 구단한테 말하는 건지, 우리가 계약할 때 약간 손해를 볼 각오를 한다는 건지는 이 말은 살짝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사이언 트레이드나 뭐 다른 팀으로 갔을 때 하는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워딩이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잡는다 그러면서 사이언 트레이드면 벌써 했다라는 거 하면서 보상의 뜻에 따라서 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일단은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갈 데가 없어요. 솔직히 지금 요즘 나오는 말로는 롯데 이야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롯데도 손아섭 선수가 필요해가지고라기보다는 리더가 없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온다고 제가 알고는 있고 듣기는 했습니다. 외야가 그렇게 양적으로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기도 하고, 지명타자도 할 선수들이 많고, 다만 리더가 전준우 선수밖에 없고, 항상 롯데가 추락한 이유 중 하나가 전준우 선수의 부상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 확실히 리더가 없을 때 선수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으니 그런 리더의 역할로서 손아섭 선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정도는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롯데 쪽하고 연결이 되고 이야기가 나왔던데, 롯데는 철저하게 이제 안 한다라는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손아섭 선수 입장에선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남은 거는 이제 우리랑 하는 것밖에는 없고, 필요한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기는 해요. 진짜로 이게 아까도 말을 했었지만 하주석 선수는 그래도 부상자가 있을 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요원 정도, 딱 그 정도의 롤 정도는 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롤조차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페라자 선수가 부진해가지고 방출을 당한다 하든, 그럼 다른 외국인 타자를 데리고 오겠지, 아니면 임종찬이든 권강민이든 김태현이든 그냥 그쪽이 잠깐 메울 수 있는 선수들로 메울 거고, 1루수 지명 타자로 봐도 최은성 선수가 뭐 강백호 선수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빠진다고 하더라도 손아섭 선수로 채우기보다는 다른 선수들을 채울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인 것도 분명하잖아요. 그 롤조차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답답할 수밖에 없죠. 진짜로 우리 그냥 선수 생명만 이어가는 거야. 진짜 그냥 선수 생명만, 완전히 그냥 우리가 25시즌 기아처럼 모든 선수들이 나아파요를 외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더더욱 손아섭 선수가 답답할 수밖에 없고, 손아섭 선수와 같은 롤을 가진 선수들이 이미 딴 팀으로 다 퍼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백호는 우리가 데리고 왔고, 김현수 선수가 KT로 갔고, 김재현 선수가 SSG로 갔고, 최용호 선수가 삼성으로 갔고. 다만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기아 쪽이 잠깐 이름이 언급되기는 했었습니다.
최영우 선수 자리를 손아섭으로 메울 수 있지 않겠나는 이야기가 조금 나오면서 기아가 불펜들 다 데리고 간 것처럼 손아섭도 데리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잠깐 돌기는 했는데 그것도 아닌 걸로 그냥 와전된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이 정도? 손아섭 선수의 현 상황은 이 정도인 것 같고 선수 생활을 이어가려고 한다면 2군이라도 해야죠 뭐. 그래서 수비가 된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수비가 입증이 되면 또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건 사실이니까. 그나마. 왜냐면 그렇게 되면 대타라는 롤을 쓸 수가 있잖아요. 지명타자, 그러니까 수비가 안 되는 선수에게 냉정하게 대타 롤을 맡기기에는 좀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못하더라도 좀 수비를 나가가지고 뭔가를 해야지만 대타를 쓸 때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는데 그 롤이라도 가져가려면 수비가 되는 것을 조금 입증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근데 되겠나 싶다는 생각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류현진 선수가 투수 조장을 했다고 합니다. 잘하실 거라고는 생각하기는 하는데 보통은 노장 나이에 있는 분들은 잘 안 하는데 잘 안 하기는 하는데 맡을 사람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나이대로 본다면 김범수 선수가 할 차례이기는 했었어요. 나이대 이렇게 보면 류현진 선수 그 아래 이민우 선수부터 해가지고 그 라인들 그 밑으로 김범수 선수 라인들 김민우, 이상규, 김범수 이쪽 라인이 이제 딱 리더의 역할을 맡아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라인인데 김민우 선수는 아프고 이상규 선수는 1군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김범수 선수는 기아로 가니까 여기가 조금 근데 그 위로 이제 박상원, 주현상, 김종수 이쪽 라인에게 좀 리더의 역할을 맡기려고 하기에는 여기도 조금 지금 상황이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아래 강재민 선수도 조금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더 아래로 내려가면 문동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실하게 좀 1군에서 보직을 받아서 선수들을 케어할 수 있는 선수가 당장 없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결국은 투수조 조장을 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해보기는 합니다. 원래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나 상관없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공식적인 명함을 준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어차피 하시던 일을 하시는 거니까. 그 다음은 선수 인터뷰들이 좀 나왔어요. 하주석 선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페라자 선수가 가장 보고 싶었던 선수를 이제 하주석 선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하주석 선수가 이번에 개인 기록보다 한국 시리즈를 갖고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됐던 게 너무 기쁘다. 지나간 상황에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할 일을 집중하고자 했다. 한 경기 한 경기 치르다 보니까 좋은 흐름을 이어졌고 특히 가을 야구 기억은 앞으로 되게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남을 것 같다. 날 사랑해주시는 팬들이 아직 많다는 걸 새삼 느끼는 한 해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목표를 2루타를 많이 쳐서 득점권 상황을 많이 만들어내고자 한다라는 쪽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마쳤는데 환호성 이제 중심 타선 어디 일각에서는 페라자하고 강백호를 페이블 세터로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막 그렇기는 한데 결국은 하위 타선이 강해져야 하는 게 요즘 야구잖아요. 어쨌든 하주석 선수가 상위로 올라가든 하위로 내려가든 결국은 연결고리 역할을 정말 잘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지만 중심 타선 앞에 주자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또는 하위 타선에서 기회를 만들어서 상위 타선으로 연결됐을 때 큰 이제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 하주석 선수가 이제 올 시즌 또 2루수로 주전 2루수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 그런 걸로 봤을 때 하주석 선수도 자기가 해결하는 것보다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타선의 역할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주석 선수가 잘 판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주석 선수도 보면 좀 장타를 치기 위해서 스윙이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보면 확실히 슬럼프가 금방 온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확실히 간결한 스윙으로 툭툭툭 밀어쳐서 루상으로 나가는 타격을 했을 때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조금 해보기는 합니다. 이어서 장유호 선수 기사입니다. 장유호 선수가 이제 장지수 선수에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이름 석자 못 걸어보고 은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주도 봤는데 세군에서나 이름을 바꿔보면서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이름부터 바꾸고 마음가짐부터 바꿔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고 포크볼을 던지려고 한다고 하네요. 이글스 TV에 장유호 선수가 불펜 피칭을 하는 걸 봤는데 확실히 이전보다는 조금 더 좋아진 느낌이 좀 나요. 이제 공이 조금 살아간다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마지막에 풀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장유호 선수가 포크볼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을 하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장지수 선수도 싸움딱 기질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충분히 추격조로서는
가치가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롱맨으로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장효 선수 같은 경우는 퓨처스에서 선발로 1년간 뛰어본 적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1군에서 롱맨으로서의 가치도 보일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만 아쉬운 거는 구속이 조금 약하다라는 거. 우리 팀에 워낙 구속이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그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변화구가 좋아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도 좀 약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포크볼이라는 결정구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도 살아남기 위해서인 것 같고, 일단은 도전을 하겠다라는 쪽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불펜 피칭하는 걸 봤을 때는 괜찮아 보였어요. 그 다음에 김종수 선수 기사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처음일 거예요. 1억이 넘은 연봉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격스럽다. 아시다시피 1억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게 있으니까 보통 이제 세일즈맨의 성공 척도가 이제 1억이잖아요. 선수들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항상 말하지만 레귤러 선수들의 연봉이 1억이니까 김종수 선수도 이제 확실히 이제 레귤러 선수로서의 대우를 받게 되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감격스럽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 열심히 한 것만으로 돈을 주는 건 아니지 않나, 기분이 정말 좋다. 원래 사인을 바로 할 생각이었지만 고민도 안 하고 도장을 찍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김범수 선수나 한승혁 선수가 같기 때문에 미지수가 많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시너지 효과가 중요할 것 같다. 각자 역할을 하다 보면 서로 시너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역할을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작년의 그 성공 가도를 더 이어가고 싶어하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김종수 선수가 조금 더 작년에는 이제 확실히 추격조 이런 역할이었다면 올 시즌은 조금 더 비중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기는 합니다. 최소한 작년에 주현상 선수가 했던 역할 정도는 맡아서 이제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 봅니다. 그리고 강백호 선수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강백호 선수가 편하게 즐겁게 훈련하고 있다. 지난해 KT보다 좀 더 파이팅이 있는 것 같다. 운동하는 팀은 시끄러운 게 훨씬 좋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말로 하면 베테랑, 나쁜 말로 하면 노인네들 워낙 많다 보니까 시끄럽게 하기보다는 각자 그냥 본인이 하는 루틴대로 그냥 하는 분위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영상으로만 봐도 시끌시끌하더라. 그런 걸 이야기한 것 같고요. 식단 관리 최대한 힘쓰고 있다고 하고, 이지품 코치가 하나에서 다시 만난 덕분이다. 운동량이 예년보다 늘었다. 캠프 때는 해외라 그런지 평소보다 덜 먹는 편이었는데 안 먹던 버릇이 있어서 쉽지 않은데 올해는 새끼 다 챙겨 먹으려고 노력 중이다. 이지품 코치가 우리 때 영입 이전이 이제 KT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지품 코치가 있을 때까지는 큰 부상이나 이런 게 없었다가 이지품 코치가 우리한테 오고 나서 강백호 선수가 좀 다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걸 이제 강백호 선수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지품 코치를 만난 게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어쨌든 이지품 코치가 확실히 선수들을 케어하는 게 많이 도움을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이고, 몇 년간 10개 팀 비교해가지고 부상 선수가 제일 안 나오는 팀이 된 것도 사실이니까 그 힘이 어찌됐든 있는 거고, 강백호 선수도 이지품 코치를 만나가지고 안 다친다면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강백호의 모습은 볼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 면에서 좀 반가운 기사 내용인 것 같아요. 이어서 강백호 선수 같은 기사, 큰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건 장타력이 전부가 아니라고 본다. 내 타격, 전체적인 공격력을 한화에서 높게 평가해 주신 덕분이다. 장타력도 물론 장점이겠지만 클러치 능력도 있고 타율도 대체로 늘 괜찮았다. 다치지만 않는다면 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연승량을 가져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1, 2번은 팀 사정에 주어진 타선이고 내 자리는 중심 타선이라 생각한다. 3번에서 4번을 가장 많이 쳤고 자신감도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장점이자 매력 포인트라고 하면서 또 타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손아섭 선수 말고는 크게 주목을 받을 만한 기사거리는 없었고요. 선수들 그냥 인터뷰 기사 이 정도가 있었다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